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대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하락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나라죠.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 UMC, PSMC, VIS가 있고 이들 기업들은 세계 10대 파운드리 업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10대 파운드리 업체에 4개 회사가 포함된 것이 바로 대만이란 뜻이죠. 그러나 여기서 10나노 이하의 선당 공정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는 TSMC뿐이고 UMC, PSMC, VIS 등은 레거시 반도체, 그래서 10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UMC와 같은 경우 16나노 이상급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죠. 자, 지금 세계 10대 파운드리 레비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2022년 4분기입니다. 1위 TSMC, 2위 삼성, 3위 UMC, 4위 글로벌 파운드리, 5위 SMIC, 지금 화홍반도체 6위 PSMC, 타워, VIS, DBI 딱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TSMC 있죠? 여기 TSMC가 1위고, 그리고 3위가 UMC, 그리고 PSMC, VIS 이렇게 대만 업체고요. 이 삼성전자 한국이죠? 이거 한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자,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입니다. 미국 업체이자 지금 미국 업체로 불리고 있고, SMIC 중국입니다. 화홍반도체 역시 중국입니다. 562 지금 중국이고요. 타워는 원래 이스라엘 업체인데 이 타워 반도체가 어디로 넘어갔느냐? 지금 인텔로 넘어갔어요. 인텔에서 인수한 상황이고, DB하이텍은 이게 한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물론 점유율 자체도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만 업체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만 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는 거죠. 미국, 중국 등지에서 현지 반도체를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 삼성이, 그리고 유럽에서는 인텔, TSMC가, 일본에서는 TSMC, 라피더스는 지금 이 나노를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라피더스가 파운드리 팹을 새로 짓고 있기 때문이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금 짓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도 많은 파운드리 팹을 짓고 있지만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반도체 카텔에 동참해 노광 장비 수출 통제를 할 예정이어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자, 일본을 이용을 얼마나 잘하는 미국인지 이번에 45나노급까지 노광 장비에 통제가 들어갔죠. 자, 일본에서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네덜란드의 ASML이 16나노급이나 14나노급으로 맞추려고 했던 것이 졸지에 45나노급으로 올리게 되는 압박을 지금 가게 돼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좀 후에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시작할 내용, 대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하락할 것입니다. 26일 타이페이 타임즈, 그래서 대만 업체는 트랜스포스를 인용해 현재 대만 내의 파운드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달하지만 2026년에는 44%로 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가면 갈수록 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위험에 직면한 대만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TSMC가 해외에 파운드리 공장을 더 짓고 있는 이러한 상황 때문이라는 거죠. 중국이 대만 침공의 위험이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대만 반도체 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현지 반도체 생산 능력을 향상하고 있는 노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유럽에도 진출하고 일본에도 진출하고 미국에도 진출하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TSMC와 같은 유수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이 기조에 맞물려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대만 내의 파운드리 산업이 7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80%에서 66%로 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트랜스포스의 애널리스트인 조인 차오는 시장 점유율은 하락할 것이지만 대만은 계속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 자, 이것을 보면 확실해요. 7나노 이하의 그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절반 이상 66%를 대만에서 생산하기 때문이죠. 특히 7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는 대만 내에서 TSMC만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만 내에서 7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시장 점유율 하락은 이 TSMC의 해외 공장 투자 때문이죠. TSMC는 여전히 대만에 투자를 하고 있고 M-1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만이 가장 선당 공정을 하고 그 다음의 것을 해외에 진출하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만에 투자하는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해외에 투자하는 공정은 그보다 적어도 한 단계 낮은 공정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나노 공정은 2025년부터 대만 신주와 타이중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내년 말부터 4나노 칩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죠. 미국 내 파운드리에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삼성, TSMC가 투자하면서 2026년 10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분야 점유율은 12%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파운드리 여기는 10나노 이하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나노 이상 적어도 16나노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도 SMIC와 화원반도체를 중심으로 신규 파운드리 공장 설립에 들어갔지만 노광 장비의 수출 때문에 중국 반도체 산업은 완전히 주저앉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수출 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제한 퍼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일본이 최근 발표한 수출 통제 대상에는 니콘과 캐논도기에서 만드는 노광 장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통제 대상을 45나노급으로 통제하기로 하면서 차후에 발표되는 네덜란드의 통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이미 EUV 노광 장비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DUV 노광 장비의 통제 수준, 그래서 ARFI, 그래서 브라루건 이머전 방식 아니면 브라루건 방식, 그리고 이런 방식까지 만약 수출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미국이 10월에 발표한 14나노 이하 수준으로 통제가 될지, 최근 중국이 발표한 45나노 수준이 될지가 관심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중국을 겨냥해 40나노급까지 수출 통제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수출하기 전 미국과 협상을 통해 45나노급의 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ASML은 미국의 14나노급까지 맞춰서 DUV 이머전, 그래서 ARFI라고 불리는 브라루건 이머전 장비 일부를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구도로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머전 방식의 노광 장비가 네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이 중에 두 가지는 수출 통제를 하고 두 가지는 수출 통제 안 하기로 지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머지 두 가지도 수출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45나노급까지 상향 조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네덜란드까지 일본과 같은 수준인 45나노급으로 수출 제한을 하게 되면 중국 반도체 업계는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제재 이후 SMIC를 중심으로 28나노 이상 레거시 공정에 대한 공장 건설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노력조차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중국 내부에서도 40나노 이하 공정까지 수출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1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ASML은 D램 물론 낸드 플래시, 여기에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까지 모든 분야의 반도체의 타격을 받는 셈이죠. 물론 중국에는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SME라는 노광 장비 업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드는 노광 장비의 수준은 90나노. 지난 2021년 28나노 노광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국가 인증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SME가 90나노급 노광 장비를 개발한 것은 중고 기계를 사서 연구하고 공개된 특허나 논문들을 공부하는 식으로 장비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90나노급까지는 어느 정도 이러한 것으로 문댈 수 있었지만 이제 28나노급까지는 이게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018년 90나노급 노광 장비를 개발했으나 미국 주도의 첨단 장비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이후 기술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제 부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수입하려 해도 바세나르 협정으로 인해 노광 장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은 수입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이죠. 지금 ASML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게 일본 장비와 미국 장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이 미국에 완전히 따라가기로 했죠. 미국도 지금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어렵습니다. 결국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중국 부품의 낮은 기술력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해 조인트 벤처도 기술 이전도 금지하는 정책을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렇습니다. 대만이 어려운 이유,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여전히 화랑이 있지만 지금 첨단 반도체 부분에서 많이 한 14%포인트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 생산량도 이전보다는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위협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반도체 장비 하나만 그냥 가지고 나오면 돼요. 거기서 중요한 레이저를 발생하는 장치라든지 렌즈라든지 이런 것만 완전히 가지고 나오게 되면 작동 못합니다. 그래서 파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만이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이 떨어지고 중국 외 미국, 유럽, 일본에 특히 일본과 같은 경우도 지금 4나노급까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점유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난리가 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지금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이 취할 정책은 하나밖에 없다. 미국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지금 일본과 네덜란드, 미국 지금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데서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스스로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없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만 안 됩니다. 이러한 것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 한국 기업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중국에서 얻을 만한 것은 더 이상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